우선 거국에서 우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또 그들을 이끄시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조원진 대표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정광훈 회장님, 또 박 회장님, 조 대표께서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이제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돼야 됩니다. 그대로 돼야 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간단히 조 대표에게 한마디 묻고 당부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 100% 지지합니다. 그러나 당면 과제는 저는 박근혜 석방, 문재인 즉각 퇴진, 한미동맹 복원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쟁취하냐? 지금 광화문에는 태극기 집회 못지않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천만의 애국 시민이 우파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질문만 해주십시오. 잠깐 묻겠습니다. 좀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질문만 하시면 답변을. 들으세요. 뭐냐면 문재인이가 즉각 퇴진해야 되는데 그들은 절대 스스로 퇴진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릴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면은 이건 그 이상도 좋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총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유 우파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 대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김무성, 유승민 등등을 단짝 끌어내려야 되나? 자, 충분히 그들도, 말씀 의향을 아셨으니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세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박수. 시간이 총선에서 자유우파 진영이 반문재인 세력을 이겨서 국회 3분의 4의 의석을 압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하는 게 내 질문입니다. 지금 뭐 정광훈 목사분이 광화문에 많은 기독교 분들을 태극기를 든분만 믿음분처럼 많이 나오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 그것을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그것을 기독자유당으로 벌써 선언을 해버렸어요. 뭐 거기에 비례대표를 20석을 가지니 22석을 가지니 그것은 아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정광훈 목사님 싸움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싸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면은 거기에 맞던 10배가 모입니다. 10배가. 이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갈 거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황교안과 문재인, 박근혜와 문재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는 게 지금의 이 동력은 아주 작은 불씨다.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는 동력도 아주 작은 불씨입니다. 그런데 뭐 선배님 말씀대로 문재인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 좌파들이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국을 가족 사기단 조국을 놔놓고도 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부인도 구속되고 동생도 구속되고 조국도 이제 우리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정광훈 목사나 이쪽 사람들은 조국 퇴진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조국 구속입니다. 문재인 하야가 아니에요.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우리는 인정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재인을 대통령 인정하면요,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자체가 쿠데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아직도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촛불 쿠데타 세력의 권력 찬탈 세력입니다.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불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인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거짓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 또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모일 거예요. 정광훈 목사 기독자유당도 모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치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비례대표 마음대로 내가 임명하겠어. 지금 22명 누구한테도 내가 비례대표 임명한데 간섭할 사람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런 자유민주주의 하려고 우리가 태극기를 152차 동안 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들한테 맡겨야 돼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황교안 대표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하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묻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좌파들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요, 어설프게 손잡고 싸우면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지 못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배님 잘 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끝나고 몇 명 빼간지 아세요? 선배님 현장에 계셔서 더 잘 아신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해창 대표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 있는데도 총선에서 끝나자마자 몇십 명 빼갔습니다. 그때 아시잖아요. 그 칠곡의 장모선 의원, 서모선 의원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정권은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또 달라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정권을 내놔도 죽는다 생각 안 했어요. 이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뺏기면 자기들이 감옥 가고 죽는 줄 알아요. 왜? 자기들이 적폐로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면 다 감옥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이 사람들을 그냥 국회의원 몇 석 얻어가지고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을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의 구도를 다르게 짰어요. 여기는 주사파로 토착 빨갱이들로 권력 구도를 짜버린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국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까지 한반도의 국제 질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연대, 자유우방연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제압하고 군사력으로 압박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반도의 국제 질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한반도의 국제 질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중국 공산당하고 김정은 괴뢰 정권 공산당하고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반미 사회주의자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사회주의 연방 블록을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발표를 했다니까요. 문재인이 말로는 낮은 단계에 연방제 하겠다 했지만 지금까지 걸어오는 9.19 군사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145대 155 우파가 이겨가지고 155 정도 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155 과반을 잃었으니까 당신들한테 졌으니까 국회에 그러면 같이 손잡고 해보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판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피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적 쇄신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걸려 들어갈 수 있는 3선 4선 국회의원들 다 물러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잡힐 수 있는 관료 출신들, 교수 출신들 20년 뒤집니다. 국회의원 155대 145 얻어가 될 판이 아니에요. 이 판은. 그러면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아무리 압박을 넣고 칼을 쑤셔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고 감옥 가겠다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지. 어설프게 사람들 모아놔놓고 비례대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 판을 대단히 잘못 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 공화당이 타협하지 않고 인적 쇄신하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의석맥석도 얻어봐야 아무 그 민주주의를 보여줬던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 정권하고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인데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완전 여기는 완전 새빨간 색깔이고 거기는 양쪽을 걸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 판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광장에 정광훈 목사님이 광장에 사람을 많이 그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정치를 너무 쉽게 보시는구나. 제가 32년 됐습니다. 정치한 지. 29살 때 보좌관 생활했어요. 제가 보는 판은 전혀 다른 판입니다. 이 정권을 기존의 좌파 일반 정권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이 정권은 체제를 뒤집겠다는 거예요. 체제를 뒤집겠다는 거예요. 국가보훈 유공자들 앞에서 김원봉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김원봉이 북한의 괴뢰 정권의 서열 3위까지 했고, 중국 공산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북한 공산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훈장 줘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그래서 또 그것을 바탕하고 있는 사람이 주사파들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파들이 이 정권의 백그라운드를 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판단이 틀리길 바라지만은 1년 전에 제가 미국의 NSC나 여기서 얘기했던 국무부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너무나 똑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범보수 우파 세력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건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함께 가면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선배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화당 분열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하는 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봤더니 제가 친중이라고 하는데 저 중국에 기업체도 없어요. 중국에 돈도 없고 단지 하나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제가 시진핑 6번 만났습니다. 시진핑을 6번 만나서 공적으로 단지 하나 돈이 있고 중국 자금을 수억억을 받고 조은진이가 한 달 1년에 몇십억을 돈을 벌고 또 중국에 어떠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같으면 저 벌써 죽었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제가 저렇게 자기들하고 맞짱 뜨고 있는데 저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문제는 좌파들 음해보다는 소위 말하는 보수 있는 사람들이 음해가 더 심한 거예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광훈 회장님하고 우리 미주 애국동포연합회가 앞으로 우리 공화당하고 어깨를 같이 나누고 같이 등기를 갈 겁니다. 워싱턴에는 워싱턴 애국동지회가 중심이 돼서 동부권에 각 지구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 공화당의 천만의 무죄 석방본부 시민단체 지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동포연합회가 우리 서부 전체에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오늘 대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년에 이 자리에 올 때는 국회의원하고 50명하고 같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